그래서 복습 겸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을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저희가 저번 주에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들을 좀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짚어봤는데, 첫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이 발생될 경우에 우리 온몸에서는 이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이제 그 프로테인, 즉 이 단백질이 이제 계속 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따라서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인슐린 분해 효소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제 인슐린 분해 효소가 증가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아멜로이드 베타 이제 단백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 좀 여러 가지 좀 영향을 이제 그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면 부족이 있습니다. 7시간 좀 그 이내에 좀 이렇게 그 수면을 좀 취하신 분들은 그 우리 그 뇌 안에 있는 글림프계라는 이제 그 림프계가 있는데, 이 글림프계가 이제 불균형을 초래하게 돼서 노폐물들과 그리고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그 좀 이렇게 이러한 그 독소들을 이제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독소들이 제대로 이제 빼내지 못한다면 아밀로이드 베타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그 드렸던 그 질문인데요. 여러분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알고 있는 분들은 네,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네, 올려주시면은 네, 윤무사님께서 매와 같은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네, 그에 대한 이제 보상을 아마 좀 해주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드는데요. 네, 만약에 보상 안 해준다면은 네,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영양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한번 여러분께서 네,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우리 이거 네, 지난 시간에 그렇죠. 좀 알려줬는데. 네. 네. 지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채팅창에 지금 이렇게 뜨겁게 그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이 바로 대표적인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윤호모 사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매 눈으로 지금 확인을 다 일일이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치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치매 환자가 약 15분에 한 명씩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좀 지나다면 벌써 4명의 치매 환자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약 50여만 명의 치매 환자가 있다는 거고, 굉장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한 명을 돌보는데 수치가 사회적으로 약 1968만 원, 즉 2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상당히 좀 이렇게 높은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치매 환자 이제 한 명을 돌보는데 시간이 거의 네, 하루에 일하는 시간까지 맞먹습니다. 네. 하루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이제 그 들어갑니다. 이 시간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그 중기와 후기에 있는 그 치매 환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러한 시간이 들어가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연간으로 네, 1년간 치매 환자 돌보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약 10조 3천억 원이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저희 자신부터 이 치매가 이제 걸리지 않도록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치매란 네,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그 20살이 지나면은 네, 매일 10만 개씩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20세 이상이실 거로 좀 생각이 들 때문에 네, 저희 뇌에 대한 약간 신경을 많이 좀 써야겠죠. 그리고 치매는 약 두 가지 나뉩니다. 노화에 따른 이제 치매와 나이 관계없이 오는 혈관성 치매로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40대, 50대 사람에게 생기는 치매입니다. 그리고 이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장애, 즉 뇌졸중이나 뇌동맥 경화증, 그리고 원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일단 뇌혈관 장애 같은 경우는 심한 스트레스를 저희가 받게 되거나, 또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이제 그러한 그 질환이 이미 있는 분들, 그리고 또는 뇌졸중이 발생하신 분들에 의해서 좀 흔히 좀 발생되는 질환이 바로 뇌혈관 장애이고, 그리고 뇌혈류가 좀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 않거나, 또 뇌동맥 그 안에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상태에는 뇌세포가 기능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혈관 장애가 발생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혈관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이 없기 이제 발생되기 때문에 이게 서서히 악화되는 이제 특징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치매 증상이 이제 이렇게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초기, 중기, 이제 후기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 초기에는 기억력,
이제 좀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 좀 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단어를 이렇게 선택하는 게 좀 약간 어려움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루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일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중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이 길에 왜 와 있는지도 지금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이제는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찾아가서 다시 또 데려오는 이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또한 본인이 보고 듣는 것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혼돈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고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이제 그런 기억하는 일 자체가 이제 이분들 굉장히 어려운 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인데 후기로 이제 이루어지면 이게 굉장히 좀 약간 심각한 좀 증상입니다. 이게 일상 대화하는 것 자체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이제 얼굴을 볼 때, 즉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일단은 까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굉장히 좀 흔하고요. 그리고 최근이나 과거에 있었던 그 기억들을 완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 치매 증상이 후기에 있는 분들이 이 근무력증, 즉, 그 근력 자체가 이제 많이 굉장히 상실되기 때문에 보행 능력 자체가 이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걸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은 그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태에 이제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그 제가 이 저번 슬라이드 말씀드렸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 자체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옆에서 케어기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제 불가하고 연하곤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약간 심각한 증상이고 이 치매 증상이 후기에 있는 분들은 나중에 폐렴 이제 걸리는 분들은 거의 다 사망에 이제 가까울 정도로 이제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후기에 이르지 않도록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일단은 좀 제가 좀 봤었을 때 치매 약물을 치료할 수 있는 게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약간 여러분께 좀 공유를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지금 없습니다. 현재 그 치매 증상을 좀 약간 좀 이렇게 늘려주거나 좀 이게 좀 이렇게 악화되는 거를 좀 증상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준 것보다는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지연시켜준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컨셉트로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저희 갖고 있는 치료제가 있고요. 현재로서는 완전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치매 약물 치료에 대해서 먼저 좀 공유를 드리자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게 있고 이게 이제 영어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라는 게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있습니다. 이건 약간 컨셉트만 여러분께 좀 알아주면 좋을 건데 일단은 가장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그 것들이 뭐냐면 이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인데요. 이게 작용 기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 시냅스의 아세틸콜린 양을 증가시켜서 인지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그 화면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저희 뇌세포입니다. 이 뇌세포와 뇌세포 간에 이 물방울 같이 생긴 모양이 뇌세포이고 또 아래에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된 게 또 다른 뇌세포인데요. 뇌세포와 뇌세포 간에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이제 왔다 갔다 교류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이 하얀색 공간이 있죠. 이게 바로 시냅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갭이 시냅스인데 이 전 단계에 있는 이 뇌세포에서 그 아세틸콜린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틸콜린이 콜린과 아세틸 COA로부터 합성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콜린은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콜린이 이제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냐면 특히 여기 그 계란에 있는 노른자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아세틸콜린이 이게 이 뇌세포에서 이제는 방출됩니다. 방출되면은 이 시냅스에 있는 곳에서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제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가 됩니다. 네. 이제 빠르게 분해가 돼서 다시 또 콜린과 아세테이트로 이제는 이게 분해가 되는데요. 이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는 바로 이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제의 이 수용체에 접속을 하여서 콜린과 아세테이트로 이제 분해되는 걸 약간 막아주는 이게 그 역할을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이 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이고 약제 종류로는 이게 이름들이 도네페질, 갈란타민, 리바스티그민들이 있고 주요 부작용은 이게 일단 위장관계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오심이 발생할 수 있고 구토, 설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NMDA 수용체 기량제가 있는데 이게 작용 기전은 이 NMDA의 수용체를 차단시켜서 즉 신경세포 손상을 예방을 시키고 이제 자녀세포 생리 기능을 이제 복원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약제 종류에 메만틴이 있습니다. 이게 참고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이 치매 약물 치료가 자체가 지금 완전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최선의 책은 저희가 일단은 그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하는 방법, 자가 예방법으로는 좀 약간 다음과 같이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두부를 자주 섭취하는 게 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달걀 노른자 안에 그 콜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제 명란젓을 자주 섭취하는 게 좀 좋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그 야외에서 활동을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그 햇볕을 받으면은 이러한 그 인지 기능 장애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제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또한 읽기, 쓰기, 계산 이제 일상화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읽기, 쓰기, 계산을 일상화를 통해서 뇌세포 활성의 능력이 증가하고 따라서 신문을 읽는다거나 그 일기를 쓴다거나 가계부를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7시간, 8시간을 좀 지켜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만약 7시간에서 8시간보다 좀 약간 적게 좀 수면 취하시는 분들 또는 이 퀄리티 있는 수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좀 좋은, 질 좋은 수면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이렇게 많이 좀 권해드리고요. 그럼 일단 그 질문으로서,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에이브로서 저희가 치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세 가지가 읽기, 쓰기, 계산이 이제 다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네, 바로 네, 그렇죠. 이제 탱코화입니다. 탱코화. 네, 저희가 30분 동안 이제 저희가 책 읽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컴을 통해서 저희가 써야죠. 그리고 계산 무엇을 계산하느냐? 저희 PB를 계산합니다. 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네, 이 탱코화를 통해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친구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